자, 이어서 18번 세대 이제 구분형 공동주택 잠깐 보시죠. 18번입니다. 일단 영어 정의부터 한번 가볼까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다. 그래서 자, 공동주택은 맞는데 앞에 지금 보니까 세대를 구분했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한번 살펴보시면 자, 공동주택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기준, 면적 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이제 그래서 일단 세대 구형 공동주택을 이제 보시면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했더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이제 전유 부분이 있더라. 전유 부분이 있는데, 그럼 결국 이 전유 부분 세대가 몇 세대가 거주합니까? 한 세대. 근데 이 세대를 이 세대를 구분했다. 일정의 시설로 이거를 구분을 해서 구분된 요 각 개소마다 세대가 거주한다. 그럼 이 하나의 전유를 일정한 시설로 구분해서 세대가 몇 세대가 거주한다? 두 세대가 거주하게끔 건설된 걸 뭐라?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다 해서 지문에서 이제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그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이죠. 그래서 18번에 나와 있는 지문 하나 확인하시면서 이제 보죠. 자, 용어정 이제 살펴봤어. 그러면 유형을 잠깐 유형을 박스 안에 박스로 들어가 보시면 자, 1번 그 관련 1번에 지금 1에 가 보니까 유형 일단 여기 유형 볼까. 유형은 현재 유형은 뭐 크게 유형은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지문은 지금 1에 가보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택 경우 다음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라고 이제 그래서 지문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유형은 지금 보신 대로 뭐더라? 지금 현재 사업계획 승인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뭐 했더라? 건설이 되는 유형이 하나 있는데 이때 건설을 하는 경우도 갖출 요건은 몇 가지 요건을 갖춥니까? 네 가지 요건을 갖춰서 뭐 하더라? 건설이 되는 경우다. 이제 그래서 유형 하나 일단은 먼저 일단 밑에 이제 가보니까 가나 다 그리고 라에 따른 네 가지 요건을 갖춘다고 했어요. 요건은 뭐 좀 차후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밑에 남은 두 번째 자, 공동택 관리법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택 경우 다음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그래서 유형은 지금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경우도 좀 뭐가 있다? 행위 허가. 그래서 행위 허가 또는 뭐를 신고를 하고 뭐 하더라? 설치되는 유형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그래서 일단은 크게 봤을 때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경우 네 가지가 있고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되는 경우 두 번째인데 각각 건설이나 설치되는 경우 각각의 갖출 요건은 몇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답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자 이제 그러면 각각이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경우에 갖춰야 할 요건에 관한 종류 몇 가지 그 요건의 네 가지를 살펴보는데 지문에 자, 첫 번째 가번입니다. 가번에 이제 가보니까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합니다. 가번, 나번.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에서 나번. 일단 여기서 세대를 구분할 수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 세대를 할 수 있게끔 통합합니다. 그러면 세대를 통합한다는 것은 이 세대를 구해가 이 시설물에 한번 설치는 가능한 이게 제거가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 이게 구분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이거를 이 세대를 구분해도 이거를 이 세대를 막아도 이거를 철거하고 이걸 세대를 통합해 쓸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이 구분했던 시설을 뭘로 하세요? 그와 같은 그 상황을 대비해서 여기는 세대 간의 뭐를 연결문 또는 무슨 구조, 경량 구조의 경계배라고 그래서 경량 구조는 요거는 어떤 구조더라? 조그만 충격에 쉽게 파괴될 수 있는 구조가 무슨 구조? 경량 구조. 그럼 가장 일상생활에 쉽게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석고보드를 가지고 구획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이제 그래서 얇은 철판 안에 뭐예요?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는 그와 같은 걸로 구분할 수는 있죠. 그러면 구분을 일단 예를 들어서 석고보드를 했다면 구획은 나눌 수 있지만 나눌 수 있죠. 그러면 경보대가 통합한 것은 조금만 충격을 좀 어떻게 석고보드는 금방 깨지죠. 깨지기 때문에 세대를 뭐 할 수 있다.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합니다. 라고 이제 해서 지문의 나번 그리고 다번 자, 세대 구분형 공동체 세대수가 해당 주택 단위의 공동체 전체 세대수 얼마? 3분의 1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단지 세대수 전체를 이리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공급되는 세대수 중에 얼마만 가능합니까? 일부, 그 일부가 얼마더라?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건지 해서 답번 하나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라번도 마찬가지 전체 주어지는 면적 합계 얼마? 3분의 1을 넘지 않는 등의 장관이 정하에 고시하는 주거적 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거라서 일단은 여기 이제 그 다번하고 다하고 나는 뭔가요? 전체 세대수나 전체 주거적 면적을 기준해서 얼마를 넘지 않습니까? 3분의 1을 넘지 않은 그걸 포함해 총 몇 가지 요건을 갖추더라?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춥니다라고 이제 해서 라번 나와 있고요. 부분들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경우에 갖출 요건 4가지. 그다음에 그럼 이 행위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하고 설치합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 이제 보면 애초에 요거 잠깐 빠뜨렸네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다는 건 애초에 건물을 신축, 건물을 지을 당시부터 어떤 유형으로 이걸 일부러 건설했다, 공급했더라. 건물을 지을 당시부터 이제 이 공급한 걸 이거를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했다는 거고 두 번째 지금 설명드린 행위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했다는 이야기는 건물을 지을 신축 당시는 어떤 유형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신축 당시는 세대구분 공동 유형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던 공동택을 사용 검사를 받고 입주했죠. 입주하고 나서 필요에 따라 후에 신축 당시는 아니었던 이 세대를 입주 후에 필요에 따라 사용 검사 뭐 입주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되는 중에 뭐하더라? 필요하더라. 필요해서 뭐했다? 이와 같이 세대구분 공동택 이거를 구분해서 설치한 경우에 따라서 건설형 애초에 건물을 지을 당시부터 사업주택 일부를 이 유형으로 공급했던 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허가 또는 신고라고 설치했다는 것은 애초에 건물을 지을 당시는 아니었던 공동택이 이제 그 입주 후에 필요에 따라서 이와 같은 형태로 뭐했더라 설치하는 경우였더라. 그래서 모두가 다 이때도 4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는데 살펴보니까 이번에 지금 가번에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를 포함한 몇 세대인가요? 2세대 이하입니다. 나번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합니다. 다번 자, 세대 구분형 구분형 공동 세대수가 해당 주택 단지 안에 공동대 전체 세대수 얼마 10분의 1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 얼마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그래서 전체 10분의 1, 해당 동 전체 얼마 3분의 1을 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단서를 줬어요. 단서를 줬다는 거 보니까 다만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대시설의 규모 등의 해당 주택 또는 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범위에서 세대수 기준을 뭐 할 수 있다? 넘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설치되는 이와 같은 이 설치는 전체로 봤을 때 해당 동의 전체로 봤을 때 그 해당 세대수 기준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단서 규정에 해당한다 뭐 하더라? 전체나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를 기준을 넘을 수 있다 없다? 넘을 수 있다. 어디는 넘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나요? 신축이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경우는 전체 세대수, 전체 면적 얼마? 3분의 1 넘지 않는다. 끝. 근데 여기는 이 설치되는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원칙은 넘지 않은 걸 원칙으로 하되 단서에 따라 뭐 할 수 있다. 넘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요건 다번하고 라번. 자,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 안전 등의 관계 법령에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합니다라고 해서 각각의 4가지 요건을 갖춥니다라고 해서 정리하고요. 자, 그다음에 2번. 2번은 지금 세대 구분형 공동택의 건설과 관련해서 주택 건설 기능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 구분형 공동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 세대수 관계없이 세대는 몇 세대로 봅니까?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의 세대, 여기서 이제 보시면 하나의 세대, 세대수는 보니까 여기는
세대수 산정을 합니다라고 봤을 때 자, 세대수는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는 지문이 나와 있는데 지금 실제로 보면 뭐 두 가지 건설이든 설치든가 세대 이 전후면 세대수 몇 세대 거주해요. 세대수가 두 세대인데 실제 세대수는 몇 세대로 하나의 세대라는 얘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쉽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죠. 가장 여러분들 보고 그냥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게 관리사무소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 설치 면적을 결정하는데 관리사무소 설치를 하는데 그래서 그 단지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인 경우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 관리사무소 설치 면적은 법령 규정에 따라 이 면적 산출 기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이 면적을 산출한다 그러면 이때 관리사무소 면적은 뭐에 따라 산출합니까?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한 뭐에 따라서 그 주택단지 뭐에 따라서 세대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더라. 관리사무소 면적이 좀 달라진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대수란 건 자 그러면 건설이 됐거나 설치되는 경우 세대수는 여기는 몇 세대가 거주하더라? 두 세대가 거주하지만 세대수사 이와 같은 이 주택건설 관할 규정 등을 적용할 때 세대수는 몇 세대, 실제 거주는 몇 세대가 살지만 두 세대가 살지만 세대수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면적을 산출할 세대수는 두 세대지만 세대수는 몇 세대로 보겠다. 두 세대가 아니라 한 세대로만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뭐 관리사무소 설명을 드렸죠. 관리사무소를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라든가 뭐 주민 공동시설이라든가 또 유치원 등을 설치를 하는 그 규정에 따라서 등등의 그와 같은 규정을 할 때는 면적 산출은 뭐에 따라 세대수는 두 세대가 있다 하더라도 몇 세대만 보겠다. 한 세대로만 세대수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게 세대 구분 공동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19번에 이제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 19번에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라고 이제 해서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부분들은 자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라고 이제 해서 19번 나와 있는 지문에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시면 규모가 이제 그 용어 정의를 봤더니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입니다라고 해서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 제한이 몇 세대? 일단 세대수가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입니다. 그리고 규모는 무슨 규모? 국민주택 규모예요. 국민주택 규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뭐 주택이라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면 박스로 한번 밑에 들어가 보니까 관련 그 법령 규정에 따라 동그라미 1번에 가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규정에 따라 어디에 건설됐더라?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뭐 다음 각호의 주택이라는 그래서 여기는 어디에 건설됐다? 도시지역에 건설된 주택이더라 그래서 일단은 하나. 자, 종류는 밑에 그 박스 음명을 조인해 보니까 몇 가지가 들어가 있냐면 세 가지가 들어 있는 중에 자, 지문에 1번에 원룸형 주택, 2번에 단지형 연립주택, 3번에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따른 세 가지 분류가 나누는데 일단 지문에 1번 원룸형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 원룸형 주택으로 분류되기 위해 갖출 요건은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네 가지 요건을 갖추는데 가번 세대별 주거적 면적이 얼마?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번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무엇을 설치합니까? 욕실 및 부엌을. 그 다음에 다번 다번은 이제 보면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근데 단서가 있죠. 다만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몇 개의 공간으로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라번 지하층에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그래서 원룸형 주택은 1번에 가나 다라 했던 몇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다.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춥니다라고 해서 1번에 가나 다라 나와 있고요. 2번. 자, 2번은 이제 단지형 연립주택입니다. 보니까 단지형 연립주택은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단서를 가보니까 다만 건축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서는 층수를 몇 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러면 단지형 연립주택은 이제 뭐니까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전에 잠깐 했었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연립주택을 잠깐 생각해 보면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몇 개층 이하였더라? 4개층 이하였어요. 부분들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그러면 단지형 연립주택도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몇 개층 이하인데 4개층 이하인데 단서에 따른 다만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는 층수를 몇 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산업 확인하시면서 가고요. 자, 3번에 단지형 다세대 주택입니다.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 이것도 마찬가지. 다만에 따른 단서는 건축에는 심의를 받은 경우는 주택으로서는 층수를 몇 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2, 3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하고 단지형 다세주택은 단서에 따른 규정은 동의. 건축에는 심의를 얻은 경우는 심의를 받은 경우는 주택으로서는 층수를 몇 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종류는 좀 보신 대로 세 가지였어요. 원룸형 주택에 따른 네 가지하고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에 관한 부분에서 일단은 그 종류 세 가지 확인하고 이제 박스 음영 주어진 부분을 벗어나서 동그라미 2번에 가보면 2번에서 하나 정리하고자 하는 건 뭘 상정하냐면 이 하나의 건축물에서 이 하나의 건축물에서 뭐 하더라? 하나의 건축물에서 함께 건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 그래서 함께 건축할 수 없는 경우도 둘,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경우도 둘. 그래서 각각 그 둘을 살펴보면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그거를 설명하는 건데 일단은 그 2번에 가보니까 2번에 자 지문에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함께 건축할 수 없다 하나 바로 3번으로 갑니다. 3번. 자 3번에 이제 가보면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과 또는 단지형 다세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현재 문항 2번하고 3번에선 함께 건축할 수 없는 규정의 두 가지 확인했고요. 그럼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규정은 보시는 지금 현재 2번의 문항으로 다시 해서 2번 문항 첫 번째 끝부분에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를 한다. 그래서 박스의 지문에 가보니까 1번 원룸형 주택과 주거적 면적이 얼마?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는 함께 건축할 수가 있다. 그러면 함께 건축하는 경우 보니까 원룸형 주택하고 플러스 여기는 면적이 얼마? 주거적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 그래서 이 하고 한 세대하고 같이 하는 이때 이 한 세대 면적이 얼마? 85제곱미터를 뭐 하더라? 초과하는 세대 1세대와 함께 건축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 잠깐 뭘 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냐면 자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용어서 다시 한번 보죠.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 용어는 일단 꼭 하나 기억해. 세대수 규정을 물어보면 얼마를 기억하셔야 돼요? 300. 규모는 무슨 규모?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로서 어디에 건설됐다? 도시지역.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 뭐가 제한돼? 세대수도 제한됐습니까? 네. 얼마로? 300 미만. 그러면 이 주거저는 면적도 얼마로 제한이 됐습니까? 여기는 국민주택 규모는 어디에 건설됐다? 도시지역이면. 그러면 여기서 따로 이제 수치화해서 물어본 거 아니면 여러분이 또 이 국민주택 규모 할 때 국민주택 규모는 몇 제곱미터 하더라? 85제곱미터 이하. 근데 단서를 좀 얼마? 단서란 건 수도권을 제외한 일에 등등을 좀 얼마가 됐던가요? 100제곱미터인데 여기는 수도권을 제외한 거 아니라 어디에 건설됐으니까 도시지역에 건설됐으니까 면적은 얼마 이하가 돼요? 85제곱미터 이하가 되어도 여기는 85를 초과했다. 그런데 그 세대가 몇 세대더라? 한 세대만. 그럼 여기 한 세대는 누가 살 공간인가요? 이 원룸형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거주할 공간에 한 세대면 얼마를 초과할 수 있다? 85를 초과한 이 한 세대와 플러스 원룸에 함께 건축할 수가 있더라. 근데 그래서 그거 하나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법률에 따르는 지역이 좀 제한되죠.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함께 건축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중에 이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 따른 요거 조금 주의해서 방금 봤던 이 지문하고 지역의 제한적인 요건 하라면 함께 건축할 수 있다는 요 건축 규정에 따른 이 부분 좀 같이 좀 정리해. 그 두 가지 조금 더 다른 것보다는 확인해 두시자 해서 정리할까요? 자, 그 다음 20번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입니다. 그래서 20번이 나와 있는데 자,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20번입니다. 20번. 여기는 일단 용어에 관한 정의, 어떤 주택을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라 합니까? 그래서 질문에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무슨 주택?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입니다. 그리고 종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지문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 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으로 뭐더라? 건설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박스에는 뭘 하나 보실 필요 있냐면 자,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뭐 하더라? 건설합니다. 건설. 그럼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있어요. 기술이. 그러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볼까요? 자, 그러면 이 주택으로 건설합니다. 건설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주택으로 건설하기 필요한 기술은 보시면 몇 가지 기술이 있냐면 5가지 기술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무슨 주택을 건설합니까?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건설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5가지 기술이란 것은 어떤 기술? 여기 5가지 모두가 아니에요. 5가지 기술 중에 하나의 기술을 이용해서 이 주택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밑에 가면 지문에 이제 보니까 동그라미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해서 관련 5가지 기술 중에 하나 이상의 기술을 이용하라고 그랬을 때 1번에 고단열 고기능 외피 구조, 기밀 설계 일조 확보 및 친환경 자재 사용 등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이다 그래서 기술은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교재 문항 1번부터 쭉 해서 몇 번까지 5번까지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전체를 원래 다 볼 수 있겠면 그렇게까지 전체 볼 수 없을 거고 왜냐하면 여기는 출제를 한번 했었던 지문이기도 하지만 전체 보기보다 이제 보면 1부터 5에 다음에 뭐뭐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1부터 5 다음에 뭐뭐 등의 이와 같은 기술이다. 그래서 여기 하나 확인할 것은 등 이전에 그냥 의미를 두지 마시고 등 다음에 요 기술만 밑줄 긋게 해서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등 다음에는 요 물음표 기술 여기만 밑줄 한번 쭉 그으면서 이 5가지 기술이라는 거 여러분 요 물음표 기술 밑줄 긋던 요 기술 정도만 기억하셔서 정리하는데 자 이제 그러면 방금 읽어보았던 동그라미 1번에 첫 번째 줄에 등 다음에 어디만 밑줄을 긋자?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하나 밑줄 2번 에너지 고효율 설비 기술 3번 신재생 에너지 이용 기술 4번은 좀 깁니다. 생태적 순환 기능 확보를 위한 외부 환경 조성 기술 5번 자, 두 번째 줄에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그래서 방금 봤던 밑줄 껐던 그 5가지 기술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뭘 건설합니까?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등 다음에 그 부분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자, 21번 건강 친화형 주택입니다. 그래서 자,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 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하는데 지문은 이제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크게 1번하고 2번 두 가지로 정리해 놓은 부분들인데 지문은 자 1번에 이제 보시면 1번에서는 그 세대수 그럼 최소 몇 세대 이상의 공동들 건설한 경우는 건강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합니까 봤을 때 1번의 세대수 몇 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1번의 세대수 하나 밑줄 체크 봐주시고, 자, 그러면 건강친환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고려사항인데, 고려사항은 밑에 이제 그 음영을 주어진 기역에서 리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합니다. 고려사항은 그냥 참조적으로 봐두시게, 물론 낼 수 있긴 하겠지만 이러한 고려사항까지 보기에는 그 지문이 너무 많아지니까 현재 건강친환주택은 뭘 일단 동그라미 1번에 세대수 몇 세대 이상 500이란 세대 하나 확인하시면서 정리, 그리고 빠져나옵니다. 부분들은. 일단은 21번에 건강친화형 주택 하나 정리했었고요. 자, 22번 장수명 주택입니다. 장수명 주택. 장수명 주택인데 용어상인데 보셨을 때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물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뭐라 장수명 주택입니다라고 해서, 자, 그럼 이어지는 질문에 사업 주체가 100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때는 등급 중에 무슨 등급을 인정받습니까?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일단 박스에 가보니까 이 장수명 주택의 인정 대상 및 인정 등급이라고 그래서 등급은 지금 동그라미 1번에 가보니까 등급은 몇 등급 이상? 네 가지죠. 그래서 1번의 기역의 최우수 등급, 최우수, 양호, 일반의 4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사업 주체가 최소 100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호란 지금부터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그 부분보다는 사업 주체가 세대수 몇 세대 이상, 최세대수 100세대 이상을 건설하고 했을 때는 플러스 최소 이 장수명 지금 현재 1번에 나와 있는 4가지 관련 등급 중에서 어느 등급 이상을 등급을 부여받아야 합니까? 물어봤을 때 최소 1000세대 이상이면 등급 중 어느 등급 이상? 일반 등급 이상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치 1000이란 부분하고 등급은 그 4개 등급 중 무슨 최우수, 양호, 일반에서 어느 등급 이상?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부여받습니다라고 해서 장수명 주택 그 용어 정의하고, 그리고 몇 세대를 건설한다? 1000, 등급은 일반에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 정리를 봐둘까요? 부분들은. 자, 그리고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자, 그다음 이제 리모델링 한번 좀 잠깐 설명드려 볼까요?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지금 여기 지금 지금 현재 교환에 이제 가보시면 정리해 놓은 부분들인데, 일단 이번 기본에서는 리모델링은 여기는 정의 리모델링을 뭐라 하는지, 그래서 리모델링 관련 뭐만 정리하자, 정의와 관련된 것만 정리할게 부분들. 나머지 기타 부분들은 다음 시마다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 주택법상의 리모델링은 어떤 행위를 말합니까? 밑에 가보니까 지문에, 자, 건축물의 노후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현재 그 교환상에 보면 1번의 대수선입니다. 그래서 대수선을 수반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목적 하에 따라 대수선을 수반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뭐 할 수 있다? 증축을 수반한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네, 하나. 그래서 일단 대수선하고 증축. 대수선은 쉽게 말하면 외부 형태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걸 대수선이라고 한다면, 증축은 뭐예요? 이거는 몸집을 옆으로 위로 늘리는 건 뭐라 크게 봤을 때 그걸 증축이라 합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자, 이제 여기다 대수선을 크게 다로 정리할 거 없지만 뭐에 관한 것은 증축은 용어 밑에 가면서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증축. 자, 보니까 자, 동그라미 2번에 증축에 관한 2번에 지금 몇 가지 2번에 설명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자, 이 시기입니다. 그럼 시기는 언제 증축을 수반 리모델링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용검사 1, 양가로 포함을 해서 말한다. 양가로 또는 해서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부터 몇 년이 지나야 돼요? 15년이 지난 공동택이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시기는 그 시점으로부터 몇 년이 지나야 되냐? 15년인데 15년 양가로 지금 뭐라고 정리해놨냐면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에 지금 시도의 조례를 정하는 그 연수를 한다고 그래서 뭐 특별시에서 특별자치도 이걸 줄여서 뭐 시도에서 시기는 지금 중축의 시기는 몇 년이 지나야 돼요? 15년이 지난 공동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근데 15년이 뭘로 따로 정한 게 있다면 조례. 근데 조례로서 몇 년에서 15에서 20년 미만의 요 연수 사이 중에 뭘로 정했다? 조례로 정한 게 있다면 그때 그 조례로 정한 시기가 뭐보다 우선하더라? 법으로 정한 15년보다 우선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 조례를 보니까 서울시 조례를 들어서 16년이라고 했다. 16년. 그러면 서울시 소재 공동택은 법으로 정한 15년이라 몇 년이 지나야 돼요? 16년이 지나야 증축을 서방 리모델링 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 시기. 자, 그럼 어느 경우든 시기가 도래했을 때 증축을 합니다. 그래서 증축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봤을 때니 공동택을 각 세대 주어진 면적이 얼마? 30%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으니까 세대 내 면적 얼마까지 범위 내에서 30% 이내에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30%더 늘릴 수도 있더라. 지문에 30% 이내 가보니까 세대별로 주어진 면적이 얼마? 85제곱미터 미만인 민 경우에는 얼마 범위 내에서 40% 이내에서 중축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30%까지 늘릴 수 있지만 세대 면적 40% 가능한 얼마 면적이 세대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이면 얼마까지 넓힐 수 있다. 40%까지 중축할 수 있더라. 그래서 2번에서는 두 가지 시기하고 중축 면적 범위하고 그 다음에 3번에도 보면 두 가지를 설명해 놓은 부분들의 정의로서 보니까 3번에 이에 따른 세대 중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 몇 퍼센트?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중축 행위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선세대라고 하죠. 기존 세대수가 1000세대짜리 하나 단지라면 최소 그 1000세대 중에서 얼마의 세대를 더 늘릴 수 있다. 최소 뭐 150세대까지는 늘릴 수 있더라. 그래서 세대수 범위 하나 봐두시고요. 하나 더. 다만 수직으로 중축한 행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한다. 그러니까 세대수를 늘리는 것, 세대수를 늘린다는 것은 건물이 있다면 하나의 동이 있다면 세대 늘리는 거 어떻게 늘릴 수도 있더라. 세대 늘린 것은 이렇게 수평 중축을 통해 세대수를 늘릴 수도 있겠죠. 부분들이. 근데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더라. 수평이 아니라 어디기 수직 중축에서 이와 같이 수평으로 세대를 늘릴 수도 있겠지만 어디가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수직 중축에서 이런 수평이나 수직 중축을 통해 세대수 얼마까지 뭐 기존 세대 15%가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수평은 따로 언급하지 않아. 수평은 따로 언급하지 않고 뭐가 위험하니까 이와 같이 수직 중축이 위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수직 중축 위험하다는 법에는 이 수직 중축을 허용합니까? 허용해요? 네. 허용을 합니까? 허용을 하는데 단서가 있어요. 허용을 하는데 법에서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한해서만 수직 중축 허용하겠다는 그래서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뭔가요? 봤더니 지문에 자 박스에 기억하고 니은으로 기억에 가보니까 기억과 니은으로 나눴던 지문으로서 자 기억은 충수입니다. 충수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데 가봤더니 A번에 수직으로 중축하는 행위 대상에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몇 층 이상이다. 15층 이상인 경우는 몇 개 층까지? 3개 층입니다. 그리고 중축하는 건축물의 층수가 몇 층이야? 14층 이하인 경우는 몇 개 층까지? 2개 층까지. 그래서 층수에 관한 규정을 봤을 때 방금 보신 대로 이 건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몇 개 층까지? 3개 층. 14층이면 몇 개 층까지? 2개 층까지 이렇게 증축할 수가 있더라라고 해서 문항 기억. 자, 이 기억에 따른 요건에다 플러스인데 보면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고조도 보유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는 그래서 음영지원 질문을 가봤더니 첫 번째 줄 끝으로 수직 중축형 리모델링 대상에 대한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은 것. 그래서 여기는 구조도가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 뭐가 있어야 돼요? 구조도는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신축, 건물을 지을 신축 당시 구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 허용한다는 것은 층수에 관한 요건에다 플러스 신축 당시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조도가 있어요. 이 구조도 있어야 뭘 계산을, 이 하중 계산할 수가 있죠.
이 하중을 못 버티면 결국 올려봐야 몇 개쯤 건물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청소에 관한 규정은 플러스 신축 당시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조도를 가지고 있어야 뭐 하겠다? 허용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정의. 그래서 이제 기타적으로 쭉 몇 가지 기술이 되어 있겠는데 그건 여기까지만 이번에는 영어가 여기까지 해서 여기는 리모델링은 여기까지만 보시게 부분들에서 이번에는 영어. 이와 같은 목적하에 대수원들은 뭘 수반합니까? 중축을 수반하는 행위인데 그럼 여기 중축은 수반하는 이 행위에 관련해서 방금요 여러분과 같이 확인했던 몇 가지 규정을 확인했던가요? 네 가지 확인해서 네 가지 하게 되면 시기, 증축 면적 범위, 그 다음에 이 기존 세대에서 몇 %까지 증축할 수 있냐? 세 번째하고 무슨 규정까지? 수직 증축에 관한 규정까지 해서 리모델링에서 여기 증축은 몇 가지 행위를 확인했다? 네 가지. 그래서 일단 리모델링은 영어에 관한 정의 정도만 이번 기본에 설명을 하고 다음 시마 때 영어에다 플러스 기타 설명하지 않은 부분 같이 확인 정리하도록 하실까요?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스 24번 밑에 있는 부분 23 리모델링 기본계 용어만 잠깐 용어만 영어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 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리모델링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말하는데 거기까지만 사선하게 그 수립에 관한 시점은 따로 의미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 24번에 리모델링 기본 계획 전체를 보실 게 아니라 그 수립에 관한 주기는 빼고요. 그래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는 계획을 말한다까지만 보셔도 돼요. 그 뒤에 수립에 관한 주기까지는 빼죠. 여기까지 해서 계획을 말한다까지만 확인해서 용어 정리합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 지문에 24번, 25번, 26번, 27번 27번을 좀 보시기 27번입니다. 27번 보시면 공동주택 성능 등급 거예요. 27번 여기도 좀 하나 확인할 필요 27번 볼까요? 27번. 자, 여기는 공동택 성능 등급이라는 데서 적어둔 보시면 여기도 지문과 박스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업주체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택을 공급할 때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법률에 따른 다음에 공동택 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에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성능 등급 인증서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로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일단 이 공동택 성능 등급을 입주자 모집 공고에 표시합니다. 그러면 사업주체가 최소 몇 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 공고받아 할 때 입주자 모집 공고에 표시합니까? 세대 수 기준을 물어보면 얼마를? 5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 공고받고자 할 때는 등급을 인정받아 표시합니다. 그러면 등급 일단 여기서 말한 등급은 몇 가지 등급을 표시할까요? 여기는 다섯 가지 등급을 여기는 다섯 가지 중에 아니라 여기는 중에 아니라 다섯 가지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표시한다. 그래서 여기는 다섯 가지 중에 아니라 다섯 가지 등급을 발급받아 표시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법에 따른 다섯 가지 등급은 어느 등급을 말하냐? 그래서 밑에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동그라미 1번입니다. 1번은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화장실 소음, 경계 소음 등의 소음 관련 등급에서부터 1번부터 5에 따른 다섯 가지 관련 등급을 입주자 모집 공고에 표시합니다. 라고 되죠. 그래서 자, 등급은 지금 보시면 등급은 보니까 등급은 1번부터 몇 번까지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몇 가지 등급 다섯 가지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 공고에 표시하게 되는데 다섯 가지 등급 여기도 보시면 전체적인 지문을 다 정리하기보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1번부터 5번에 따른 그 지문 중에 보면 뭐뭐 등이 있어요. 뭐뭐 등에 여기도 등 다음에는 뭐뭐는 확인할 겁니다. 여기도 등 다음에 있는 이와 같은 관련 등급이라는 데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자, 관련 등급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등 다음에는 관련 등급인데 동일하니까 여기는 뭐만 밑줄 그시면 되냐면 왜냐면 뒤쪽에는 뭐가 다 동일합니까? 1, 2, 1호 모두가 다 물음표 관련 등급이니
전체를 밑줄 긋기보다는 여기서는 앞에 관련된 것 앞에 있는 이 앞에 물음표들 여기만 밑줄 긋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뒤쪽에 음절이 다예요. 동의 뭐라고 돼 있으니 공이 관련된 음절 여기까지 밑줄 긋어서 굳이 지문을 길게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게 부분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가볼까요? 음절이 길지는 않습니다. 일단 1번에 등 다음에 소음 밑줄, 2번 구조 밑줄, 3번 환경, 4번 생활 환경, 5번 화재 소방에서 일단 총에서 1번에 소음 관련 등급, 구조 관련 등급, 환경 관련 등급, 생활 환경 관련 등급, 화재 소방 관련 등급까지 이제 해서 총 5가지 등급 하나 기억하셔서 자, 이제 그러면 방금 밑줄 껐던 방금 여기 첫 번째 보면 소음부터 해서 마지막에 뭐 있었던가요? 여기 화재 소방까지. 그래서 이 화재 소방까지 방금 밑줄을 껐던 부분들인데 여기는 이 5가지 등급인데 보시면 일단 여기는 여러분 물음표란 지문에서 뒤에는 여기 쭉 반복이 된 보시면 이게 쭉 반복이 된 여기까지는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뒤가 모두가 다 반복이 다 되는 건 요건 굳이 할 필요 없이 뭐만 기억하자. 소음부터 해서 뭐까지 화재 소방까지 지금 여기다 지문 그대로 넣으면 되죠. 소음 관련 등급, 화재 소방 관련 등급이니까 요 앞에 밑에 요 음절 꼭 기억하시고 여기가 동시에 세대수 몇 세대 이상이더라? 500세대 이상. 그래서 500 하나 밑줄 껐던 부분하고 그리고 소음에서부터 화재 소방까지 밑줄 껐던 이 부분까지만 여기는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택 성능 등급 관련해서 세대수 그리고 밑줄 껐던 소음부터 화재 소방까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택법하고 관련된 용어하고 플러스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좀 일부 설명드렸고 일부는 또 다음 심화로 넘겼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차후 심화 때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공동주택관리법의 용어단자 그래서 이 양가 1번의 공동주택부터 정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